오늘 뭐 아침에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난리가 났지. 세상에 방송 중에 그 오후 2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알아가지고 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마음에. 2시에 뭐 하겠다 네. 뭘 튼다며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9시 반으로 바뀐 네. 거야. 큰일이네. 방송 중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9시 반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알고 있었으니까. 내용 좀 띄워주세요 그냥. 근데 그 육성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저걸 그냥 읽는 거하고 다르지. 목소리를 듣는 거 완전 다르더라. 근데 진짜 이런 말에 뭐하지만 듣는 순간 너무 쪼가 있잖아요. 말에 쪼가. 이거는 흉내도 못 내. 그 싱크로율 세 자리라고 100%라고. 그러니까 저 듣는 순간 아 이걸 어떡하냐 이거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일단 있었던 때는 최근 이제 총선이 아닌 거죠? 그거가 2022년이죠. 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재보궐 취임식 선거. 전날. 그렇죠, 전날. 아 취임식 전날. 음. 취임식 전날 명태균에게 전화가 와서 저걸 가지고 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아이고 말이 많네 당해서 이 내용이 이게 다음날 뭐 그냥 취임식 하는 거 뭐 전화 온 거에 고맙습니다는 덕담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내일 취임식이니까 덕담 이런 건 좀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취임식 덕담 밑에 그 감사합니다 그거요? 그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저게 이어지면 은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가 취임식 오라고 해서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건 결국 저거에 대한 답이지. 김영선 그렇게 봐야지. 공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 좀 해줘라 그랬잖아. 해줘라. 그리고 이유도 있어. 이유도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다. 그 인간관계 딱딱 맞는 말이 그냥 결정판이 그냥 나와버렸어. 아니 이게 뭐 적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들 이거를 또 그럼 쉴드를 칠까? 이거를 실드 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기사 띄워놓고 할게요. 이 대통령 육성이 완벽하게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게 명태균이 민주당이 준 건 아니죠. 네. 그죠? 명태균이 준 거나 명태균은 숨기고 싶어 하죠. 그죠? 명태균은 이거를 어찌 보면 자기 살 길로 패로 쓰고 싶어 하는 건데. 명태균 입장에서 자기가 통화한 내용이 뭐 그게 다시 녹음됐던 뭐였든 간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본인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카드를 그렇지. 남이 막 틀어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나 좀 잘 구해줘. 안 그러면 나 이거 까버린다.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녹음해서 들고 있으면 명태균이 혼자 이렇게 독점하면서 막 언론을 농락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뭐 오늘 CBS 기사상으로는 저걸 민주당이 제공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명태균의 운전기사가 된 분이죠. 그렇죠. 네. 거기 의원이 둘이니까. 그럼 그 운전기사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딱 요것만 녹음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 있지 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처음이자 끝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뭐 비비고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뭔가 큰 이슈 터지면 첫날 뭐 하나 내고 해명해봐. 두 번째 날 내고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하나일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뉴스토마토가 이거 관련해서 낸 기사 맨 처음에 9월 5일이잖아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냈고 뭐 화요일에 낸 적도 금요일에 내고 한 네. 적도 있는데 한 10개 돼요. 그거 뭐 이준석 얘기도 있고 뭐 한데 네. 큰 따옴표로 옮기면서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부터 그런 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나는 김영선인데 이 말을 알고 있었잖아. 네, 그렇죠. 그 말을 했다고. 난 김영선인데라고 나왔잖아. 떠 있었죠. 네. 근데 그럼 너무 많은데 앞으로 나올 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쪽으로 다 갔다는 얘기는 사실 네. 한 달 반 전 그 뉴스토마토 처음 보도할 때부터 돌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다 글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알아서 시나리오 다 짜고 워낙 많아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네. 그걸 막 작업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결국 오늘 하나 나왔고 이게 제일 잘 들려서 막 먼저 깐 게 이렇게 아닌가 처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저 보시면 네. 약간 차 속에서 뭐 있었던 일 같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운전 중에 그렇죠. 뭔가 좀 약간 지시하면서 명태균 핸즈프리 같은 거. 차 안에서 이렇게 한 거를 아. 몰래 녹음한 느낌이 들지. 노이즈 제거하고 해서 그나마 들린 게 그 정도고 네. 많은데 진짜 안 들린대요. 아 많은데 뉴스토마토에서 막 들어봤는데 안 들린대.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몰래 뭐 녹음하는데. 그 직접 통화한 거를 그럼 막 이런데 막 여기에 놓고 녹음기가 있으면 숨겨놓고 모르는데 하고, 그렇지. 형이 어디 전화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쓱 대놓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 그럼 녹음자를 하면 소리가 좀 그러니까 들리지. 결론 잘 안 들리는 게 많은데 네. 내일 운영위에서 그럼 뭘 깔 거냐. 어디 또 놀래서 지금 이거 떨어뜨렸어. 내일 운영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는 이준석, 명태균 이 대화 관련한 녹음이 하나 노정면 의원한테 넘어간 게 아예 그냥 이렇게 국회에서 노정면 의원이 그 카톡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찍혔거든 오늘. 아 그래요? 네. 누군가 이제 파일을 보낸 거야. 그럴 때 노정면이 이렇게 보여주 그 찍혔지 이제 뒤에서. 그건 찍힘을 일부러 당한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힘 당한 이제 그게 거지. 이제 하나가 있고 그걸 뭐 네. 틀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5월 9일에 그 통화만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가 더 있잖아요. 그 말한 거. 네, 그거는 네. 이제 뭐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과 통화한 건 아닌데 그냥 명태균 씨가 막 얘기하는 거. 예. 거기 뭐 김건희 여사 언급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왜 그런 걸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또 저 명박사한테 연락 오게 만드냐 그러기도 했고 오빠가 뭐 대통령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그게 있다고요. 만약에 꼭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진짜 그 내용을 이제 전달했잖아요. 명태균은 그건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 혼자 얘기한 거 네. 1인 2역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김건희 여사 정말 대화를 한 게 이게 녹음이 남아 있는데 그걸 막 자랑해 가지고 제3자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다.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 건데. 그러면 뭐 와. 일단 오빠가 누군지 진위 확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때 그 우리 근데 2주 웃으면 전에 안 돼. 근데 했었던 거. 웃음이 나요. 그 오빠가 친오빠냐 그 남편이냐 이거. 뭐 그는 뭐 안드로메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관. 네. 또 뭐 어디 누구 임명하고. 뭐 그렇죠. 그런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 해명도 해명이지만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 페이스북에 이런 말미잘 같은 왜냐하면 말미잘 얘기가 나서 말미잘.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그 기사 띄워주세요. 발언들, 그거예요. 예, 맞아요. 김영삼 관련해서 전략공천 지역이었고 네, 원칙에 따른 거 뭐 이런 거를 인용을 해서 자 이준석한테 네. 물어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정권자 그때 결정권자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윤상현 이준석한테 미룬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일단 이준석 의원은 발끈한 거고 윤상현 의원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가서 보고한 적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공관위원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공허하게 느껴져요. 이런 대화가 있으면 공허하죠. 대중들 여기서부터는 입장에서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럴 일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거를 아닌 걸로 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면 정말 100만 배의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수사를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하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국민의힘 당사도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생각은 당시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네. 당에서 공천 원래 결정하는 과정. 대충 다 폐기하거든요. 아. 감사나 하고 그러면 그걸 다 폐기해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이게 남아 있다면 뭐라도 이 평가 근거라든지 당시 공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근거 같은 게 있으면 네. 뭐라도 얘기하는 게 당 입장에서는 나은데 네. 그 가지고 뭐 대중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사태가 딱 터지고 오전에
일단 궁금했던 게 조금 전에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입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소위 친윤 혹은 당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근데 사실 오늘 대통령실에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 그거 듣고 좀 웃었어요. 안 했으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하도 김영선 얘기해서 그냥 허언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 일단, 자막에 나왔지. 네, 네. 사실 그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실이 명태균 이 소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경선 이후로 연락한 적 없다 그랬거든요. 2번 본 적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2번이 아닌 건 이미 뭐 기억이 벌써- 안 난다 그랬죠. 네. 기억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도 김영선 얘기를 해서 한 번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보면 김영선 얘기를 하도 해서 그래서 또 전화 왔길래 그냥 아유 그래 하면서 나는 보고도 안 받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줬다. 그럼 일단은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의 친분은 그냥 2번 보고 만 사이가 아니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통령 해명도? 그렇죠. 일단 뭐 그 해명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 일단 대통령실이 이렇게 긴급하게 하려고 네. 오늘 해명을 하려고 한 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 해명이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굳이 이런 해명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냥 한 네. 얘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부탁 안 해놓고 어.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내가 이거 잘 될 거야. 블랙볼이 사오라 얘기해놨어. 음. 근데 누가 들고 왔으니까 그냥 내가 한 거구나 이렇게 약간. 근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뭐 CCTV로 24시간 계속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엎으려면 100만 배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다 간접 증거밖에 없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대충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잖아 지금.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지. 항상 100% 틀리지 않는 진실에 의해서만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민심을 살펴야 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섣부른 어떤 답변을 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도 지금은 정말 예민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런 해명이면 해명을 그냥 일단 안 하고 일단 이게 하나가 아니면 더 까질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어느 정도 사태 추이를 좀 보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내일. 네. 내일 운영위가 이 보통 운영위가 아닐 거예요. 내일은 진짜 전쟁인데. 일단 운영위에 속해 있는 의원 분포가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집중포화를 퍼부을 텐데 얘네들이 이제 음성자로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저희는 어떤 거를 틀지를 모르니까 알아야 대처를 하지.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게 없고 네. 뭐 기본 뭐 하나는 있겠죠. 뭐 확인해 보겠다든지 뭐.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도 한 6명 정도 들어가 있을 텐데 뭘 알아야 뭐 우리끼리 그 작전이라도 이렇게 하고 작전을 하는데 작전 타임 하도 싫어 그러면. 저쪽 선발 투수 주무기를 몰라. 그치. 제 지금 주요 구종이 뭔지 막 예전에 우리나라 타자들이 그 80년대 90년대 일본 그 포크볼 보고 공이 오다 사라진다고 그런 느낌이지. 그런 뭐. 거죠. 그러니까 저 구종이 10개라는데 도대체 뭔지를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계속 빠울만 할 거예요? 이용규처럼? 그러다가 삼진이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그 형님 그 시간대 뭐 그 뒤로 한 12시 정도까지 대략 이제 보수 패널들의 해명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나 봤더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아니, 뭐라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뭐 우리 형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런 사안이 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합법 불법의 영역도 아니고
진짜 진실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쩔 수 없. 그 진짜 진실 영역 어떻게 알아? 그죠? 결국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국민들이 신뢰를 누구 쪽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이미 너무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이 명태균 관련해서. 그러면 아니 그 경선 이후로 본 적도 없어요. 연락도 안 했어요. 연락한 증거들 나오고 오늘 드디어 육성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대중들이 누굴 신뢰하겠냐고. 대통령 신뢰 안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명을 하면 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경선 끝나서 대선 후보 발표한 게 21년 11월 5일이고요. 네. 이 대화는 그 다음에 5월 9일이면 네. 6개월 이상 지난 후의 대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설령 요날 경선 이후 처음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네. 너무 가깝잖아. 아니 경선 이후 처음 대화했는데 그럼 저 경선할 때부터 김영선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경선할 때 그럴 리가 없잖아. 미래 보고할 때 리가 없잖아. 김영선 그래서 하도 김영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덕담. 그럼 이 6개월 사이에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 해명 자체에서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서. 아, 그래서 참 제가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제 이제 그 오늘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 중에 하나가 권성동 의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이 아니. 이 얘기를 뭐하러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아 이거 원래 탄핵 당할 일인데. 아이고 저 당선인 신분이니까 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탄핵은 안 돼요. 이거예요? 그게 해명인가? 너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당선인에 대한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할 이유도 없고 네. 인수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뭘 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 뭐 판단한 거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먹힐 상황은 아니죠. 전혀 먹힐 상황이 아니죠.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오늘 대통령님 육성 중에서 뭐 공관위에서 뭘 들고 왔다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이에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뛴 사람이 한테 해줘라. 근데 그게 김영선이다. 두 가지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때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마 빌딩 경선 캠프부터 시작해서 전 기억이 없어요. 형님이 그 거의 경선 초반부터 사실 윤 대통령 좀 이마 빌딩 시작할 때 맨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있었던 분이 있죠. 네. 한 달 늦어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아 형님 완전 그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그때 거의 이마 한 빌딩 중심에 시작부터 있었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분이 하시는지 몰랐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하시는 거지. 뭐 좋아요. 근데 열심히 뛰었으니까 뭐 열심히 뛰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분을 근거로 해서 공천을 주는 과정이라면 네. 이분보다 제가 볼 때 훨씬 열심히 뛴 많이 뛴 분들이 한 5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가 뭐냐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맞아요. 아 진짜 그건 또 형님 관점에서 딱 보면 그렇겠구나.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야 뭐 아 그냥 그래도 뭐 김영선 전 의원이 그냥 그때 경선에 열심히 했으니까 좀 해줘라라는 정도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넘어가는데 형님은 이마 빌딩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하겠다고 한 그날부터 형님 그 차에 같이 타고 수행 그 저희 대변인 하시고 그 과정을 전 과정을 형님이 진짜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 옆에서 계속 다 봐왔는데 경선 과정부터 후보가 된 이후까지 형님이 몰랐으면은 그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결국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친분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는 명태균 너하고 여론조사 열심히 해줬으니까 이건지 뭐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그러면 재보궐 바로 대선 직후에 열리는 재보궐이니까 네.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있어서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천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 대통령의 판단, 당선되신 분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공천이 됐느냐? 또 여기까지 가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완결판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게 중간에 잘려가지고 편집 가능성은 있어요. 네. 다른 말에다가 한 말을 여기다 갖다 붙였을 수는 있지. 그럼 그걸 빼더라도 앞에 대통령님 발언은 이건 끊김이 없잖아. 네. 그건 그대로잖아요. 그거는 편집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스모킹 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그 말이 맞네 당해서 뭐 그 뒤에 뭔가 그래서 뭐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저기서 뭔가 그 공천을 줬다는 소리인지 그 사이에 뭐가 빠진 것 같긴 해요. 저기 약간 보면. 그게 아마 안 들려서 편집했을 네,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윤통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척 대통령실 얘기라면 생각하고 있는 척 표현을 해줘서 저렇게 대응을 했다면 사실 그러니까 덕담이란 얘기잖아요. 저게 덕담이라기보다 뭐 하얀 거짓말. 이런 말 그냥 저는 하얀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 같은데 어쨌건 되게 고마웠던 사람이란 표현이잖아요. 앞에가 되게 고마웠던 사람인데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게 더 이상한데 나는 이게 보면 볼수록 좀 진짜로 제가 저도 이게 너무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무슨 이건 쉴드를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걱정은 일단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게 제일 문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여기 이제 우리 와수다 보신 분들 네.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네. 또는 당에서 22년도 재보궐공천 관련한 어떤 일이 일었는지를 현 지도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네.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얘기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별다른 얘기 안. 그게 뭐 하긴 눈치 이거는- 본다 간 본다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일단 당사자가 대통령하고 명태균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과 당시 이준석 대표입니다. 넓게 그렇죠. 보면 넓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좀 더 넓게 보면 김건희 여사도 뭐 예.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어쨌든. 대표가 당사자여야 하는 영역은 이것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용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거고 요 영역에서부터는 당사자인데 지금은 기다려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건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알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지금 얘기 나온 명태균과 전혀 제일 무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대표니까.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이제 친한 게 보이네. 약간 좌장격으로 이렇게 지금 뭐 선수도 많으시고 당무감사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당무감사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22년 재보궐공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자는 뜻으로 들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보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당에서 그럼 뭐가 있다면 먼저 얘기하는 게 도리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예. 예.